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다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변수라고 불렸는데 그 변수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지역 변수라는 것과 전역 변수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이 두 종류의 변수들은 가시범위, 어디서 보여지는지, 또 생성과 소멸 시점이 서로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가 갖는 특징들을 좀 잘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지역 변수 혹은 전역 변수를 언제 써야 하는지, 또 썼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구분해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함수라는 걸 다루지 않았을 때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프로그램 첫 시간에 함수라는 것 없이 그냥 하나의 변수를 선언해서 직접 사용했던 적들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어떤 함수에도 포함되어지지 않게 선언되어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스크립트 편집기를 띄워서 예를 들어서 name equal 이찬수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서 출력하는 등의 일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변수들은 함수 정의 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변수이죠. 자, 이렇게 어떠한 함수 정의 안에서도 포함되어지지 않게 선언되어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살펴보면 앞선 그림에서 전역 변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에도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쟁반 위에다가 그릇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 위에 이렇게 그릇을 직접 갖다 놓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특정 쟁반 위에 올려져 있지 않고 작업대 위에 그저 하나의 그릇을 올려놓다 보니까 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영역을 할당받아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영역을 계속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게 되어져요. 앞서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그 함수가 호출될 때만 함수에 해당하는 쟁반이 작업대에 올라오고 함수가 끝나면 치워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현재 특정 쟁반 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그런 변수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fn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 변수는 특정 함수 안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의미로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 그 지역 변수는 오로지 그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만 가시적이고, 아까 처음에 g라는 전역 변수가 선언되었을 때는 여기 로컬 loc라는 변수가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fn이라는 쟁반이 작업대 위에 올라오니까 fn이라는 쟁반 위에서 선언되어진 loc라는 변수가 가시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변수를 이용해서, 물론 이 경우에 보면 g라는 변수도 가시적이고 loc라는 변수도 가시적이죠. 그래서 모든 변수들을 다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호출을 끝마치고 나서 종료되어지면, 즉 펑션이라는 함수를 지워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loc라는 변수는 가시적이지 않게 될 거예요. 항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함수가 수행 중인 동안에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변수의 생존 범위를 살펴보면 지역 변수는 철저히 그 변수가 선언되어진 함수 안에서만 가시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뭐 1번 함수, 2번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함수에서 선언된 a라는 변수는 오로지 이 1번 함수가 수행 중인 동안에만 이 1번 함수에 대한 쟁반이 내 작업대 최상 위에 올라와 있을 때에만 가시적이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번 함수가 수행 중인 동안에는 1번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전역 변수는 어떤 함수 안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변수이다 보니까 앞에 그림에서 보면 쟁반 바깥에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수행되어지든지 상관없이 항상 전역 변수는 가시적이다, 보여진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쟁반 안에 국한되어진 변수와 쟁반 바깥에 만들어진 변수에 대한 차이인 것이죠.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얼핏 보면 뭔가 전역 변수가 더 사용하기 쉽고 뭔가 기능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전역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작업대 위에 그릇들을 쭉 준비를 해 놓는데 그릇들을 전역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그 그릇은 내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차지해 놔야 돼요. 하지만 어떤 함수 안에서 사용되어질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으로 함수 안에 지역 변수를 선언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변수는 해당하는 함수에 대한 쟁반이 내 작업대 위에 올라올 때 한해서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해당하는 함수가 끝나서 쟁반이 치워지게 되면 같이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내 작업대 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참조되어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지역 변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함수 안에서만 그 함수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그 함수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에만 저장을 하는 그런 변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봅시다. 역시 함수를 다양한 형태로 작성을 해볼 수 있고 그때마다 각 변수의 특징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함수출 메커니즘에 대한 총체적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 프로그램부터 살펴봅시다. 항상 주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문제를 큰 덩어리로 기술을 해놓고 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을 좀 더 작은 함수로 나누어 가버릇하기 바랍니다. 주 프로그램의 제일 시작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예를 들어서 r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자, 그리고 넓이를 출력해주는 일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일을 빼놓고 나서는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용자로부터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넓이를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물론 이 정도의 일만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함수도 정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은 일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반지름을 입력받는 일은 우리가 간단하게 입력문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현재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지름을 입력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input이라는 함수는 입력된 값을 문자열로 반환을 하니까 그걸 변환해 줘야 되겠죠. 반지름은 실수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float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입력되어지는 문자열을 실수값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고 기껏 변환을 하고서 어디에도 보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 얘를 우리는 r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둡시다. 자, 이러면 하나의 실수 형태로 반지름을 입력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입력되어진 반지름을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물론 간단한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서 직접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 생각되어져서 또 넓이를 구하는 일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calcCircleArea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이 함수를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 calcirclearea라는 함수가 이렇게 인자를 받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일밖에 못할 테니까 인자로 현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반지름 값을 넘겨줌으로써 함수를 호출하면서 야, 이 반지름 가지고 와서 좀 넓이 좀 구해줘 라고 알려주도록 해본 것이에요. 함수를 정의해 봐야 되겠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def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써야 될 거예요. 가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의 이름과 정의하는 구문의 이름이 스펠링이 틀려 가지고서 오류가 나서 제대로 동작 안 된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복사해서 명확하게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 함수는 호출 시 인수로 하나의 반지름을 전달을 해주니까 이 인수를 받을 매개 변수를 이 괄호 안에 정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radius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함수가 해줘야 될 일은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3.14 곱하기 r제곱 의 결과값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제곱승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연산이 먼저 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3.14를 곱해주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넓이를 구하고 그 구한 넓이를 result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으니까 함수에서 계산되어진 넓이 값을 가지고 있는 result라는 변수를 여기서 직접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프린트하기를 result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앞에서 함수 안에서 계산되어진 결과를 호출축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값을 반환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반지름은 입력받아서 간단하게 반지름 10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현재 13번째 줄에서 result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함수가 호출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 13번째 줄에서 result를 출력해라 라고 했는데 이 result라는 변수가 이 주 프로그램 쪽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드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현재 이 상황인 것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나타나는데 자, 왜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현재 이 calculate area라는 함수에서 사용되어진 radius라는 변수와 result라는 변수는 이 calculate area라는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변수이죠. 따라서 두 변수는 모두 다 지역 변수가 될 거예요. 자, 반면에 현재 이 주 프로그램 부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r이라는 변수는 어떤 함수 안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calculate area라는 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니까 이 r이라는 변수는 독립된 구문인 것이죠. 그래서 얘는 전역 변수로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calculate are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현재 이 변수의 값을 radius라는 변수에 넘겼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result에다가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 result라는 변수는 언제만 유효하느냐? calculate area라는 함수가 시작되어져서 일을 끝마칠 때까지만 유효한 가시적인 그런 변수가 되는 것이고 함수가 끝나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면 현재 이 calculate area라는 쟁반은 치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쟁반 위에 radius라는 변수도 result라는 변수도 다 놓여 있었을 텐데 함수 종료 시 함수 자체를 나타내는 쟁반과 함께 그릇들이 치워지게 되어지니까 주 프로그램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result라는 변수는 가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처럼 result라는 이름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함수 안에서 내가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함수에다 return result라는 문장을 하나 추가해주고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라 라는 처리를 하는 것이고, 함수호출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값이 반환되어져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calculate area라는 함수호출의 반환값을 are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해주는 방식을 선택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윤곽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수정되어진 얘는 잘 동작하고 원의 넓이도 적절하게 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r이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라면서요. 우리 앞에서 전역 변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 어느 곳에서나 가시적일 수 있다. 즉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굳이 함수 호출 시 인수로 전역 변수의 값을 함수에게 넘길 필요 없이 함수 안에서 직접 r이라는 변수의 값을 참조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앞선 예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보면 함수 호출 시 인수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아까는 반지름 값을 넘겨주고 야, 이 반지름 가지고 가서 계산해줘 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지름을 넘기지 않았어요. 반지름 값을 넘기지 않았지만 자, calculate area라는 함수 안에서는 연산의 결과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하되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참조되어질 반지름이라는 값은 함수의 인수를 통해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대신 r이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이니까 이 전역 변수 r의 값을 가지고서 직접 계산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거예요. 물론 계산되어진 결과값은 result라는 지역 변수에 담겨 있으니까 함수 종료 시 result라는 지역 변수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는 일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현재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변수 r이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이다 보니까 굳이 함수 호출 시 인수를 통해 매개 변수로 전달받지 않더라도 함수 안에서 직접 전역 변수의 값을 참조해서 연산을 수행을 해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되어진 프로그램은 잘 동작할 거예요. 함수 출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지만 내가 입력받은 값에 따라 적절하게 원의 넓이를 구하고 그 구한 넓이 값을 나에게 되돌려서 내가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가능은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천해 볼 만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calculate area라는 이 함수와 이 전역 변수 r 사이에 종속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즉 calculate area라는 함수가 필요한 곳에는 꼭 전역 변수로 r이라는 변수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소스코드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이렇게 모듈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더 지향을 해 나가는데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calculate area라는 함수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곳에도 r이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영역에서는 r이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로 존재는 하나 넓이를 구할 원의 반지름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코드를 바꿔줘야 하는, 내가 가져갈 함수에서 반지름을 이제 r이 아니라 radius 이렇게 변형해줘야 한다라든가 하는 좀 번거로운 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출 측에서 함수 호출 시 함수에게 전달되어지는 값은 설사 전역적으로 선언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첫 번째 구성처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의 사용은 자제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서 자, 이번에는 함수 출시의 첫 번째 방법처럼
내가 넓이를 구할 원의 반지름은 함수의 인수를 통해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주었어요. 첫 번째 구성하고 같죠. 자, 그리고 나서 원의 넓이를 적절하게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아까는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서 호출축으로 반환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가 원의 넓이를 저장할 변수가 밖에 area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area라는 변수에다가 직접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area라는 전역 변수와 calculate area라는 함수 사이에 종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선택이기는 하나, 아니면 난 이렇게 꼭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형태의 구성을 취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현재 radius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고 r이라는 변수와 area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져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어디서든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 안에서 3.14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서 그 값을 area라는 전역 변수에 집어 넣으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서 함수 호출축으로 복귀하고 나서 are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봤더니 어떤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도 항상 넓이 값은 0의 결과값이 나오는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반지름을 다르게 둠에 따라 넓이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원의 반지름이 0이 아닌 이상해야 원의 넓이가 0이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어느 경우라도 항상 0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봤더니, 현재 우리가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집어넣는 하나의 대입문은 기존의 area라는 전역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문장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 이퀄 값이라는 하나의 변수 선언문처럼 처리가 되어져서 바로 area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값이 저장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서 치워져 버리는 변수가 되다 보니까 정작 주 프로그램 측에서는 현재 area라는 변수를 출력하고자 했을 땐 그저 0의 초기 값을 갖고 있는 변수가 언제나 출력되고 말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참조하는 것은 특별한 처리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역 변수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게 전역 변수의 값을 바꾸는 문장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문장인지가 헷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 안에서 area라는 이름은 전역 변수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calculate area라는 함수 안에서 글로벌이라는 선언을 해주어야지만 이제 이 구문에서는 새로운 지역 변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역 변수에다가 이 연산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처리가 되어져서 이 표현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 원의 넓이가 제대로 계산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예제에서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지게 되면 그 변수는 지역적인 공간에도 전역적인 공간에도 별도의 변수가 존재하게는 되어져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 이름의 변수를 접근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변수가 우선적으로 보여진다라는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내 작업대 위에 n이라는 이름의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가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fn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역시 그 fn이라는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n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보았을 때는 전역적인 변수 n도 보이고 지역적인 변수 n도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n의 변수 값을 참조한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참조해야 될지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규칙을 정했는데 현재 전역적인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졌고
지역적인 변수는 현재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이 n이라는 변수의 값이 기본적으로 참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예서처럼 나는 지역적인 변수 n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전역적인 변수 n에다가 값을 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안에서 n이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역 변수를 만들지 않고 전역 변수를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이름을 다르게 둘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모든 함수를 내가 다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나눠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작성했던 어떤 모듈들을 받아와 가지고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하게 변수들에 대한 이름들이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가 갖는 특징들을 좀 잘 구분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있는 예를 살펴봅시다. 현재 a라는 변수를 전역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전역 변수가 있고 여기 var 테스트라는 것은 함수의 선언 부분이죠.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함수의 매개 변수가 역시 a라는 전역 변수와 이름이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일단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됐고 밑에 var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을 만났죠. 현재 a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a라는 변수는 현재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가 될 거예요. 그 1이라는 변수의 값을 함수에게 전달되어지면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var 테스트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이제 이 함수 자체는 하나의 매개 변수,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재 내가 인수로 사용했던 전역 변수를 var 테스트의 매개 변수 a로 값을 복사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a라는 이름은 이제 내가 보는 a라는 이름은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a의 값을 1 증가시켜라 라고 한다면 전역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변수 a의 값을 2로 증가시켜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함수 호출이 끝마치고 다시 호출축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함수 호출을 끝나는 즉시 var 테스트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a는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a를 출력해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저 전역 변수인 a라는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함수 안에서 처리한 내용들을 함수 바깥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값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를 봅시다. 현재 이 예제에서는 현재 전역 변수 없이 var 테스트 3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var 테스트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하나 갖고 있고 함수 호출 시 전달한 인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매개 변수 a의 3의 인수값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역시 a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켰어요. 자,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수행하게 되어지니까 함수 출축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자, 복귀하게 되어지면 var 테스트라는 함수에서 선언되어진 매개 변수는 가시적이지 않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출력한다라는 구문을 처리하면 a라는 변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반드시 그 변수가 선언되어진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전역 변수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지역 변수의 값은 모두 다 적절히 바뀔 수 있지만 함수 바깥에서는 참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죠. 자, 그래서 함수 안에서 뭔가 변화되어지는 내용들을 함수 바깥쪽에 호출 측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옆에 나와 있는 코드처럼 a라는 전역 변수가 있고 그 a라는 전역 변수의 값을 함수 호출 시 인수로 전달을 해 주었어요. 자, a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했고 전달되어진 A 값을 가지고서 1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함수를 끝내버리면 이 변경되어진 A 값이 적용이 안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함수 내부에서 변경되어진 A 값을 현재 호출 측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return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함수의 지역 변수 값을 현재 호출 측에다가 반환해주는 일을 해주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a라는 변수를 출력하면 비로소 2라는 값이 출력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현재 전역 변수 a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var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이제 이 var 테스트라는 함수 안에서는 a라는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것 대신에 매개 변수가 됐던 아니던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 대신에 a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구문은 이 글로벌 a라는 표현이 없으면 아마도 a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역 변수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졌겠지만 지금은 전역 변수 a의 값을 1 증가시켜서 a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물론 얘를 없애면 전역 변수 a 값을 가져다가 1을 더한 새로운 지역 변수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의 값이 2로 증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함수출의 수행이 끝나서 호출축으로 복귀되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전역 변수 a에는 함수 내에서 증가되어진 값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